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요즘에 또 말이 많은 또 새마을금고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오늘 이제 지수가 좀 투매가 좀 세게 나왔죠. 그죠? 네, 지수도 좀 많이 빠지고, 개미들도 투매 물량이 나왔고, 그죠? 네.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꽤 있는데,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도 오늘 꽤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뒤에 부분에 새마을금고 얘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특히 코스닥에서 그죠 지수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 문제 때문에 투자 심리가 이제 크게 악화가 돼가지고 그죠 빠진 것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지수를 좀 보죠. 오늘은 이제 뭐 핵심만 딱딱딱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개장을 했죠. 독립기념일 때문에 하루 쉬었다가 개장을 했는데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 소폭 하락했고요. 뭐 크게 빠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0.1%, 그래서 뭐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그냥 보합에서 끝났죠. 그죠? 그러니까 조용히 잘 끝났어요. 조용히 잘 끝난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그런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크게 빠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요. 뭐 이것 빠졌다고 해서 뭐 조정이 온다 안 온다 그런 거를 말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 1.7% 나름대로 좀 세게 빠졌죠. 그 다음에 대만 가권 지수도 마이너스 1.7%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네. 호주도 오늘 좀 빠졌고,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8% 빠졌으니까 일본하고 대만이 빠진 거에 비하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요. 홍콩 항생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3% 급락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뭐 3분의 1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선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즘에 거의 매일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뭐 소폭 오르는데 그쳤고요. 그쵸? 그냥 뭐 편안합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에서 또 투매가 나왔죠. 그죠? 아침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이제 욕 나올 정도로 기관이 많이 팔아가지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2.3% 이제 급락했죠. 그죠? 어제까지는 그냥 21선 위에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오늘은 좀 세게 빠졌어요. 그죠? 네. 왜 그랬는지 보여드리죠. 최근에 코스닥 거래 대금이 줄어들다가 오늘 좀 늘었죠. 이게 뭐예요? 투매가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 자, 투자자별 이제 매매 동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날은 힘들다고 막 술 드시고 아우 꼴도 보기 싫어요, 방송도 듣기 싫어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늘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강조하는 건데, 시장이 좋을 때 돈 잘 벌릴 때 전문가 방송을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그때도 들어야 되지만 그죠? 힘들 때, 심리적으로 힘들 때, 정시가 좀 안 좋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그때 꼭 방송을 보라고 해요. 악착같이 봐라. 왜 그러겠어요? 심리에 흔들린다고. 제 방송을 안 들으면 다른 것도 안 들을 것 같죠. 천만에요. 제 방송을 안 듣는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그만큼 뉴스를 또 많이 봐요. 그래서 심리 다 잡아놓은 거 또 다 엉망되고 정말 개판이 돼요. 진짜 심리가. 그래서 제가 방송을 꼭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원래 지수가 폭락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 방송을 많이 들으러 오거든요. 평상시 안 듣다가도 들으러 오는데 오늘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쳐서 그래. 네. 참고 본인 딴에는 참고 다 참았다고 생각, 이 정도 참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자꾸 또 투매 나오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졌단 얘기예요. 절대로 심리싸움에서 지시면 안 돼요, 그죠? 사람하고는 쓸데없이 기싸움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심리싸움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그 밀리는 증거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유료 회원이시건 무료 여기 무방 회원이시건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진다? 지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나쁜 얘기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맨날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하라고 뭐 독촉을 합니까? 맨날 뭐 그죠? 네. 나지도 않은 수익 자랑을 합니까?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수익 날 때도 있고, 그죠? 눌러서 고생할 때도 있어요. 얘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맨날 내가 무슨 회원가입 홍보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네.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죠, 그죠? 네. 어쨌든 방송을 악착같이 들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견뎌내고 이겨내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맨 뒤에 가서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거 시간 지나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맨 뒤에 끝까지 들으세요. 맨 뒤에 부분에 정말 핵심이 나오니까. 일단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1,0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했죠. 기관은 거래소에서 4,200억을 순매도했는데 연기금이 엄청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가 더 많이 팔았어요. 거의 뭐 5천원 넘게 팔았죠. 네. 이럴 때 보면은 진짜 욕하기 싫은데, 그죠? 욕을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이럴 때 보면 금융투자 이렇게 뭐 이런 짓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저는 그래요. 매국노 같아. 매국노. 자기들도 뭐 수익 내고 팔아야 되겠지만 좀 점잖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매국노 같습니다. 너무 심해요.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코스닥도 되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에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외국인도 팔고, 많이는 아니지만 외국인도 팔고, 기관은 정말 많이 다 팔았잖아요. 예, 금융투자가 옛날 증권사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뭐 그렇게 많이 판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업종별 현황으로 보면 오늘 여기 맨 밑에 보이시죠? 외국인이 코스닥 대형주에서 500억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기관 전체에서 2,200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를 기관이 저런 식으로 때리니 들이부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당연히 오늘 하루 종일 코스닥 지수가 끌려 내려간 거죠. 이게 독한 게 뭐냐면 아침부터 계속 팔다가 점심 넘어서 더 많이 팔았어요. 이게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판 흐름인데 계속 팔다가 점심 시간부터 더 많이 팔았어요. 참 나쁘죠, 그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개미들이 투매를 했어요. 개미들이 투매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발시킨 게 누구다? 기관이에요. 근데 금융투자 이 돈 다 개인 돈 개인들이 맡긴 돈 아닙니까? 개인들 돈 가지고 개인들 힘들게 한 거죠. 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기관이 오늘 들이부었어요. 그리고 중형주도 팔았고요. 밑에 보시면 중형주 600억 정도 팔았죠, 기관에서. 근데 코스닥 소형주도 팔았고, 근데 여기 외국인은 대형주보다 오늘 소형주를 좀 더 팔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개미들 이제 새마을금고 무슨 또 위기설 얘기 나오니까 쫄아가지고 막 갖다 집어 던진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있죠, 어제 날짜로 보면 어제도 투매어조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면은 이거 어제 날짜인데 기관이 어제 대형주에서 8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중형주하고 소형주에서 어제는 외국인이 기관보다는 좀 더 팔았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어디에? 코스닥 쪽에. 이해가시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기관이 불을 지른 거지. 네. 확 들이분 거예요. 뭘 많이 팔았겠어요? 코스닥 쪽에 보시면 이제 금융업종이 외국인하고 기관이 금융업종을 많이 팔았죠. 합하면은 대충 9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겠어요? 에코프로가 업종 분류가 금융으로 됐잖아요. 금융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금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뭐 에코프로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일반 전기전자 기관이 좀 많이 팔았죠. 670억. 이게 뭐겠어요? 에코프로 BM이랑 그 다음에 뭐 LNF가 일반 전기전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에코프로가 공매도 그 문제 때문에
숏 커버링, 그죠? 요거 때문에 급등했잖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자기들 수익 난 거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차익 실현. 차익 실현을 죄송합니다만 아주 더럽게 하는 겁니다. 러브포인이 그런 거는 쓰지 마세요. 지울게요. 네.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쓰지 마세요. 다른 분들이 그거 보면서 놀래요. 네. 일단 내가 저기 세발공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쓰지 마세요. 제가 이거 지웠습니다. 네. 나쁜 뜻으로 그러신 거 아닌 거 제가 아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보이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갖다 들이붓습니다. 네. 이거는 이러니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이제 기관이, 그죠? 네. 자, 참고하시고. 그 결론이 뭐냐면 오늘 코스닥에서 투매가 많이 나온 거는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하락을 해도, 그죠? 하락을 해도 코스피는 선방을 했는데 왜 코스닥만 나가 떨어졌느냐? 네. 기관이 들이붓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팔아버린 거죠. 여기에 이제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게 얹어진 거죠. 뭐예요? 안 그래도 최근에 심리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왜? 한여름에 조정 나온다, 나스닥이 많이 올라가서 폭락할 수 있다, 뭐 각종 대출 만기가 돌아와서 뭐 그죠? 네, 위기다. 여름에 항상 여름에는 조정이 온다더라. 개인들이 안 그래도 이제 주식을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불안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뭐예요? MG 새마을금고 이슈까지 터졌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보세요. 개미들이 인버스를 아직 그대로 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코스닥 한 배짜리 인버스인데요. 이거 확인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는 내일 또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새마을금고 부도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기 전에 팩트 체크부터 합니다. 팩트 체크부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차트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머리랑 지우고 여기 빨간색 있죠? 이게 코스닥 한 배짜리 인버스인데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지금 안 사죠? 기관도 별로 안 사요. 누구만 사냐면 개인만 사요. 그러니까 개인이 여전히 코스닥 인버스를 많이 들고 있어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수는 코스닥은 급락할 거야. 거기에 베팅하고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코스닥 2배짜리 인버스, 고퍼스죠.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게 있나요? 아니요. 최근에 더 늘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코스닥이 폭락할 거다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조정은 안 오겠죠. 개미들이 조정 오는 거 맞추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 다음에 코스피 고퍼스 여기는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냥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위주로 보시죠. 특히 고퍼스 더 늘었습니다. 여기보다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말도 안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들의 생각은 바뀐 게 없는데 왜 오늘 지수가 하락했냐 이거죠. 기관의 매도 물량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 얹어서 새로운 이슈가 또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엊그제 밤부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화요일 저녁 때부터 이제 새마을금고 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남양주에 있는 무슨 어떤 지점 하나가 뭐 폐쇄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왜 사람들이 민감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었었거든요. 외환위기 겪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은행 파산이 많았잖아요. 새마을금고 논란의 본질은 이거예요. 2000년 이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행 망하는 걸 봤거든요.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의 은행들이 박살나는 거 봤거든요. 유럽 은행들도 박살났었고, 근데 실제로 사라진 은행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예요? 올해 3월달에 SVB 은행 사태. 이게 뭐냐면 그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은행들, 그 다음에 스위스 2대 은행인 CS 이런 거 위기설 나와가지고 크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3월달하고 4월달에 그때 여기 3월달에 그때 3월 중순에 그 일이 터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인버스 고포스가 그때부터 급증한 거 보세요. 엄청나게 급증하죠? 왜 그랬겠어요? 그때부터 겁을 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고포스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코스닥 박살난다 이러면. 미국이 저 정도고 스위스 은행 하면은 시계 다음으로 유명한 게 스위스 은행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거기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때. 이 당시에 제가 저번에 얘기 한번 해드렸지만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멘탈이 완전 나가버렸어요. 그분들 아직도 그 멘탈이 돌아오질 않아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잊어볼까 싶었는데 여기서 또 터진 거예요. 새마을금고는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에 요번에 그 새마을금고 이제 그 뱅크런, 그죠? 네, 막 지금 사람들 줄 서서 막 돈 찾고 있잖아요. 가보세요. 거의 다 여자분들이에요. 나이 특히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3월달에 우리나라 은행도 아니고 미국 은행 파산한다는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식 많이 때려쳤습니다. 3월달에 들어와서 주식을 샀으면 저렴이 기회였는데 사람들이 안 샀죠. 다 놓쳤잖아요. 2차전지가 언제 제일 많이 갔어요? 3월달에 제일 많이 갔어요. 다 놓쳤다니까. 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고포스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포스 들고 있는 사람들이 새마을금고 저 사태가 터졌는데 이걸 팔겠어요? 저 같으면 더 살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그쵸? 네. 개미들의 생각은 바뀐 게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새마을금고 문제가 사람들한테 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느냐? 아까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있었던 남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에 SVB, 미국의 은행 파산,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죠? 미분양도 많고, 그죠? 중소형 건설사들 쓰러지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그죠? 집값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네.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불안했는데 웬걸 이게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2011년도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솔로몬 저축은행? 솔로몬 저축은행. 막 그때 그런 거 망하니 많이 막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기사 나온 거 제가 짧게 잘라온 건데 나중에 우리 회원들 강의했던 거거든요. 이게 올해 초에 나온 기사 중에 일부입니다. 12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남긴 트라우마. 이건 올해 1월달에 나온 기사예요. 최근에 나온 기사 아니에요. 지난해 연말부터 각종 기업 평가 기관들은 올해 저축은행이 조달 비용률 상승에 따른 순이자 마진 하락에 의한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경고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2011년 그때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작년 말 올해 초에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뭐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그 부동산에 배출해준 누구요? 은행들, 특히 저축은행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항상 원래 10년 주기로 한 번씩 나와요. 10년 주기로. 딱 정확하게 부동산 주기가 10년은 아닌데 대략 10년 주기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왜냐하면 부동산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은 거기에 대출해준 이제 그 은행들 당연히 걱정되죠,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 지금 대비한 딱 대충 10년 전이죠, 그죠? 네. 이 당시에 잘 보세요. 지금이랑 비슷하거든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물가를 잡기 위해 12개월간 기준금리가 5차례 인상된 후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되면서 시작됐다. 지금이랑 똑같죠. 이 당시에는 미국은 계속 제로금리였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장이 그때 욕 많이 얻어먹었는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장이 계속 금리 올렸어요. 네, 막 올렸다니까요. 정부 말도 안 듣고 막 자기 맘대로 했어. 이렇게 올리니까 실제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문제가 생겼겠죠. 네.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그때 6개인가 7개 7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5천만원 이상 예금자와 그 당시 후순위 채권 투자자 이 사람들이 원금 손실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죠. 근데 부산 지역에서 이런 일이 좀 많았어요. 부산 쪽 저축은행에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제 대략 10년 전에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미들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야, 돈 떼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로 몰려가고 지금 돈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 한 번 겪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 정도. 뭐에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10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게 뭐예요? 10년에 한 번씩, 남자분들은 10년에 한 번씩은 차를 바꾸시지 않나요? 보통 좀 더 빨리 바꾸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도 살림살이 10년에 한 번씩 바꾸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처럼, 그죠?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런 것처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에 뛰어든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만 늦게 막 하는 사람들은, 그죠? 항상 고생을 하거든요. 그게 항상 PF 문제가 터져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MG,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 돈을, 새마을금고가 정말 이 저축은행처럼 똑같이 망하게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시는데, 저축은행하고 새마을금고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잘 아시겠지만 저축은행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저축은행이 만약에 망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그 저축은행은 다 싹 망해요. 싹 망한다. B라는 저축은행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파산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점이 다 파산을 다 해버리죠. 그런 식으로. 근데 새마을금고는 중앙회가 있긴 하지만 독립돼 있잖아요. 각각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양주에 동부지점인가? 남양주에 A 지점이 있어요. B 지점이 있고 C 지점이 있고 D 지점이 있고. 그럼 A가 망했어요. 그 A만 망하는 거지 B, C, D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고 같은 지역에 있어도 요것만 망해요. 왜냐하면 우리 농협처럼 단위조합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특정 그 새마을금고 지점 하나가 저기 됐다고 해서, 물론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예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뭐냐면 저축은행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요번에 남양주 쪽에서 문제가 됐던 그 새마을금고 그거는 그 대출 담당하는 그 사람이 돈을 먹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PF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는 빼고, 집이 이렇게 부동산을 건물을 지을 때 터 닦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때 맞춰서 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밖에 안 올렸는데 대출을 왕창 해줬나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돈을 왕창 이제 떼인 거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더라고요. 이런 거는 이제 뇌물을 받아 먹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해줬겠어요? 뭘 받았겠지. 그렇죠? 뒷돈을 받았다든가. 좀 그런 게 좀 많이, 건설 쪽하고 은행 쪽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수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새마을금고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특정 부분의 문제인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새마을금고 전체가 다 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에이 모르겠다,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 누구예요?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때문에 지금 자리를 비웠고,
이분이 행정안전부 차관이거든요. 이분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가가지고 정기예금 계좌 개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뱅크런 사태가 좀 벌어지고 시작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축은행은 담당 부서가 달라요. 거긴 금융감독원이고 새마을금고 여기는 행정안전부에서 소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2011년도에는 그 담당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이 그 저축은행 영업정지 터지기 전에 돈을 뺐어요. 5천만원 이상 있었나? 하여튼 1억인가 얼마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돈 뺐어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당연히 욕도 먹죠. 그렇죠?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어요. 요번에 이제 그때랑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여기 정기예금 넣겠다. 나를 믿어라. 장관은 지금 부재 중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그냥 잘 넘어갈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저축은행 6개, 7개 그렇게 됐을 때도 결국에는 잘 넘어갔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돈 맡기신 분들은 그때 고생들 많이 했죠. 그 후순위 채권이 뭐냐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상을 제일 후순위 뒤에 받는 거예요. 거의 못 돌려받죠.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이자를 많이 주는 바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거 들었다가 생고생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새마을금고 문제가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전 넘어갈 거라고 봐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 일주일,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1, 2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요. 다른 거에 집중합니다. 왜겠어요? 1, 2주 지나면 덥거든요. 더운데 이제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이제 난리가 나겠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큰 무슨 뭐 하나 또 이슈가 터지면 다 거기 가요.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게 심하잖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원래 새마을금고나 아니면 농협 중에서도 단위조합 있죠? 단위농협, 수협이나 이런 데 마찬가지고 간간히 사주는 아닌데 가끔씩 지점에 문제가 생겨서 폐쇄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가 1년에 최소한 한두 건 이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마음을 많이 쓰니까 오늘 투매가 더 나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때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은행 파산 얘기 나왔을 때 그때부터 폭락했다고 그러시는데 천만에요. 그냥 3일 그래 3일 1, 2, 3 3일 그러고서 바로 갔어요. 막 오랫동안 빠졌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잘 가다가 갑자기 미국의 은행 얘기 나오니까 3일 동안 떨어졌거든요. 미국은 이틀 떨어졌는데 우리는 하루 더 떨어졌어요. 그때 왜 미수 물량 저기 하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올라갔어요. 물론 그 이슈는 계속 살아있었지만 그죠? 네. 올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3월달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냐. 3월달에 폭락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3일 그러다 말았다니까. 어거지로부터. 아셨죠? 네. 조정이 오면 오는 거지 벌써부터 겁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까 개미들이 인버스 아직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그죠? 개미들이 인버스를 저렇게 많이 들고 있으면 지수가 근본적으로 폭락을 안 해요. 왜? 폭락하면 개미들 큰 돈 버니까. 세력이 이걸 굉장히 싫어해요. 응? 인버스 고포스 들고 있는 개미들 수익 나는 거 세력이 그 꼴을 못 본다니까요. 개미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인버스 고포스를 팔아내면 바뀌겠지만 안 파는 한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지수가 그 사람들 안 파는데 지수가 왜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아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제 뒤에 선달했죠,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전 오늘 종목 얘기는 못 할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다 보면 다 끝날 것 같고요. 벌써 40분 넘었죠, 그죠? 네. 마음은 급하고 우리 말이 자꾸 새져 지금. 네. 말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왜냐면 설명을 많이 해드려야 되니까. 말이 조금 이제 약간 좀 새는 것 같은데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말을 좀 천천히 하죠. 자, 아까 이게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이제 일어났다 그랬죠, 그죠? 그 PF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지금 이제 그 2011년도를 보여드릴게요. 2011년도로 가기 전에 이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은 여기인데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죠, 그죠? 그때 아주 큰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그러니까 이 당시 분위기와 현재 분위기가 똑같은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은행이 어디 은행? 미국이랑 유럽 은행이 대거 파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파산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파산할 거다라고 겁을 엄청나게 줬어요. 왜? Why?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이거를 못 가, 이제 이자가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더 이상 못 갚을까봐, 돈 떼일까봐 돈 빌려준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줬어요. 실제 파산 안 했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근데 그 당시에 유럽 쪽에 포르투갈인가 같은 뭐 그런 쪽에 은행이 뭐 한두 개 파산한 건 있어요. 요번에도 뭐예요? 미국의 SVB, 그 다음에 저기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요런 데가 이제 파산했잖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네. 그때도 그 정도 했어요. 그거 가지고 쌩 난리를 지었어요. 지금이랑 똑같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졌죠. 지금 이제 그거랑 유사한 게 뭐예요? MG 새마을보 비슷하죠? 이 당시에 그러면 PF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때도 PF가 문제였고 지금도 PF가 문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실제 위기가 아니라 겁을 준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도미노처럼 쭉 이어져서 부동산 다 내려앉고 다 그지 될 거다. 지금 똑같잖아요.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기 전이라서 유튜브도 많이 안 봤고, 이때는 이제 뉴스를 많이 그랬죠. 지금은 유튜브. 차이점은 이거. 플랫폼이 좀 바뀐 것 뿐이죠. 그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버린 주식이 뭘까요? 이때 건설주, 그 다음에 건자재 갖다 들이부었어요. 왜? 왜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은행이 망한다. 그 은행이 돈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빌려줬겠어요? 개인들한테? 예. 그때 그래서 개인 부채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말 많았습니다. 공기업 부채 심각하다고 말 많았어요. 지금은요.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전세, 역전세 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사람들 지금 개인 부채 심각하다고 그러죠. 똑같잖아요. 지금도 레퍼토리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공기업, 그때 뭐 MB정부 때 공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전력 이런데 부채 엄청나잖아. 뭐가 달라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이 당시에 치열하게 주식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거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책에서 배웠겠어요? 실제 해봤으니까 아는 거죠. 이때 사람들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것도 똑같고, 그죠? 건설주하고 건자재 폭락했겠죠. 나가 떨어졌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죽어 나갔어요. 사람들이 막 들이붓고 막. 지금도 건설주나 건자재 관련주 꼴이 안 좋죠. 자, 그 말로 온 김에 한번 봅시다. 자, 2011년도로 여기 이제 코스닥인데요. 2011년도에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땡겨서 보면 아주 그냥 아우 진짜 험악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지수가 하락하면, 이렇게 하락하면 개인들이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면 개인들이 사요 안 사요? 사요. 하락하면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팔더라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팝니다.
좀 더 볼까요? 자, 하락하니까 사요 안 사요? 사잖아요. 하락하니까 사죠. 조금이라도. 하락하니까 사잖아요. 하락하면 삽니다. 반드시 삽니다. 100번 중에 99번은 사는데 한 번 정도 팝니다. 너무 무서울 때. 폭락하니까 다 갖다가 들이붓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 미국의 은행 망한다, 유럽은행 망한다. 아, 똑같은 거 또 있어요. 그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실패. 지지부진. 이번에 똑같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금리를 올리냐 마냐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지금 똑같잖아요. 금리 올리냐 마냐.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주식을 했다 안 했다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난리를 지겼어요. 2011년도에 이제 그 요게 코스닥인데 하루에 여러분들 이게 10% 빠졌어요. 3일 동안 폭락했는데 금요일날 8월 5일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고요.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까지, 그 다음날은요 마이너스 12%까지 빠졌어요. 이거는 뭐 혼돈, 케이아스, 카오스, 뭐 케이아스죠 원래 말로 케이아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패닉이란 말로도 부족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그냥 종말이었어. 종말. 그냥 다 나가 떨어졌어요. 개별주 하한가가 3개씩 나. 3일 동안 하한가 나죠. 얼마나 심해요. 초토화시켜요. 초토화. 개미들이 무서워서 다 손절했다니까. 그때 진짜로 한강에서 죽은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근데 죽으러 한강 안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한강 많이 갔거든요. 요즘엔 한강은 안 가고 마약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마약이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그때 폭락했었어요. 자, 그 당시에 뭐가 제일 많이 빠졌겠어요? 당연히 건설주가 박살났겠죠. 그죠?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 뒤에 봅시다. 오늘 GS건설 폭락했던데 그 뒤에서 보고 일단 이 당시에 처음부터 봅시다. 현대건설 볼게요. 자, 시간이 또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또. 현대건설이 그 당시에요. 자, 2011년, 12년이죠. 예, 그때 폭락했어요. 어우, 그냥 무슨 진짜 다이빙을 얼마나 세게 했는지. 잘 가다가 그냥 반토막 났어요. 9만원이죠. 여기 45,000원 근처에 거의 반토막이죠. 그리고 나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회복이 될 뻔한 적이 있었죠. 대북주로 2018년도에 이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건설 그 이후로 계속 안 좋아요. 2011년도에 박살났었어요. 혼돈의 시간이었죠. 박살나. 오늘 급락한 GS건설. 저는 GS건설에서 지은 집에서 안 살고 싶어요. 여기는 신뢰를 너무 크게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대형 건설사 중에 하나인데 그죠?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 안 넣었다고 그러죠? 이때 이게 12만원이었는데 6만원대로 내려놨죠? 그것도 한 40% 빠진 거죠? 이게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대형 건설사들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런데 저기 뭐예요? 일반 중소형 건설사는 아니면 이런 거 보실래요? 철강주. 자, 집 지을 때 많이 들어가는 건자재가 뭐예요? 자, 먼저 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멘트죠? 성신양이 보시겠습니다. 2011년도하고 12년도까지 뭐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수라장. 여기가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 때 그죠? 네. 그때 저점을 이때 깬 거예요. 폭락하면서. 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주, 집값 폭락 뭐 막 이러니까 정신없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성신양해가 이게 옛날에 이만큼 갔던 건데 700원짜리가 거의 3만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세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왠지 요즘 건설주하고 건자재 차트랑 거의 똑같지 않으세요? 예, 난리 났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때 저점보다도 더 떨어졌다니까요. 이때 나왔던 뉴스가 뭐겠어요? 예, 저축은행, 뭐 PF 부실, 부동산 침체. 근데 말이죠.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에요. 제가 이거를 오늘 알려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거는 내가 무방에서 풀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회원들한테나 푸는 내용인데 제발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다 시간 지나 보면 추억이라니까요. 이때 그랬어요. 망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갖다 버렸어요. 여기 얼마인 줄 아세요? 2,000원. 매년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요. 왜? 회사가 좋아졌죠. 회사가 괜찮았거든요. 2만원 갑니다. 그러니까 10배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막 부동산 망한다 막 난리 났었죠. 정권이 2013년에 바뀌었죠. 그때 누가 대통령이 돼요? 박근혜 대통령.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뭐 했어요? 금리 인하시키면서 뭐 했어요? 부동산 경기 띄웠잖아요. 나중에 더 갔죠. 10배 갔어요. 사람들이 난리지길 때 그때 사세요. 성신양을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최소한 버리지는 마세요. 성신양이 하나만 그랬을까요? 시멘트 업종 중에 또 뭐 있어요? 쌍용량의 이름 바꿨습니다. 쌍용량의 여기였습니다. 800원. 명백한 부도 차트죠. 3년 뒤에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얼마? 5,500원? 거의 6,000원이에요. 얼마 간 거예요? 7배. 7배 간 거예요. 나중에 더 갖고. 그죠? 다 전저점 깨고 박살 내놨습니다. 그리고 자, 뭐 보시냐면 집을 지을 때 있죠. 또 뭐가 많이 필요해요? 철강 중에 철근 있죠. 철근을 먼저 꽂아놓은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철강이 뭐하는 회사냐면 철근 만드는 회사인데 2011년 12년이 여기에요. 죽어 나갔어요. 그때 하도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그냥 차트 꼴을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구도 차트지 이게. 너덜너덜하게. 예? 근데요 3년 뒤에 저점 얼마예요? 저점 거의 한 4,000원 정도? 3,000원대다. 그리고 나중에 13,000원대. 이거는 한 4배 갔다고. 4배? 3배? 잘 갔어요.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근데 차트를 보면 이거 무서워서 사겠냐고. 철근,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이제 거푸집을 세우거든요. 거푸집 만드는 회사. 삼목 에스폼. 옛날 이름은 삼목정공. 2011년도에 박살나죠? 죽어 나갔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정권 바뀌고 나니까 수혜주가 돼서 갔는데, 자 여기는 거래가 되게 많죠. 이건 테마주를 급등했다는 얘기고요. 여기는요 거래가 없죠. 뭐예요? 실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테마주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좋아져서 갔어요. 실적. 지금 당장은 다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금강공업 이것도 거푸집 만드는 회사인데 그때 이만큼 났어요. 2011년 12년.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페인트 많이 쓰죠. 노루 페인트 여기. 이 당시에 2,000원대, 나중에 여기 2만원. 고점에다 2015년 7월 전후죠. 조강 페인트 여기 박살났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당시에 보시면 박살난 거예요. 차트가 막 아수라장이었어요. 난리지게 논다니까. 이렇게. 현재는 어때요? 나중에 그리고서 많이 갔죠. 이게 저점이 3,000원 정도? 나중에 3만원까지 갑니다. 대략 3만원까지. 이게 10배 간 거죠. 네. 자, 거래 없이 갔죠? 실적으로 갔죠. 그 다음에 대림 바스 아시죠? 화장실이나 욕실. 대림 비엔코 2011년 박살났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큰 회사 KCC 모르시는 분이 없죠? 유리도 만들고 페인트도 만들고 건축자재, 종합 건축자재, 그죠?
2011년도에 박살났었어요. 내가 이걸 아마 2012년도에 우리 방에 추천했던 것 같아요. 사라고. 그때 몇 명 샀을까? 그 당시에 회원이 100명이 좀 안 됐었는데 이거 추천했는데 몇 명 샀는 줄 아세요? 몇 명 샀을까요? 한 명 샀어, 한 명. 진짜로요. 한 명 샀다니까요. 폭락할 때 사라고 했더니 한 명 샀어요. 끝까지 간 사람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회원들이 저를 못 믿었겠어요? 못 믿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던 거죠. 한 명 샀다니까 진짜로. 이게 30만원대였죠? 순간적으로 17만원 반토막 났었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여기 60만원. 그러니까 저점 대비 따지면은 한 3배 이상? 그죠? 올라온 거죠. KCC, 그 다음에 옛날 이름은 LG 하우시스인데 지금 LX 하우시스로 바꿨죠. 2011년, 11년, 12년 아주 그냥 아수라장. 전저점 막 깨면서. 근데 나중에 어디 가요? 저점은 5만원대, 여기는 20만원대. 그러면 3배, 3배, 4배 가까이 갔다고 보시면 돼요. 대웅주입니다, 이거. 그 당시에.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었지만, 그때는 뭐. 그쵸? 강남 제비스코. 옛날 이름이 건설화학이었나? 이것도 페인트잖아요. 2011년도에 여기 박살났었어요, 여기도.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것 같지. 이 당시에 들고 있으면 되게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혹시 보유 종목이 이렇게 박살이 나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 건설주나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좋은 날이 온다니까요. 지나보면 그게 그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이 자꾸 망한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죠? 이럴 때는 똑똑한 것보다 미련한 게 낫습니다.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좋은 말씀이 있더군요.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지식일까요? 제 경험일까요? 경험입니다. 온몸으로 부딪혔어요. 온몸으로. 오죽하면 그 KCC 사라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회원 중에 한 명만 어떻게 샀겠어? 한 명만. 계룡건설. 이게 용이 돼야 되는데 용이 안 되고 부도라고. 2012년대 세상 끝나는 것 같죠, 그죠?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부도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부도는 쉽게 나지 않죠.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이 당시에 나왔던 게 PF 대출, 저축은행, 부실, 지금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지금 계룡건설 지금 차트 꼴을 보세요. 지금 차트 꼴이 여기 고점 찍을 때랑 비슷합니까? 여기 바닥이랑 비슷합니까? 바닥이랑 비슷하죠? 아까 노루페인트 이게 여기랑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기랑 비슷합니까? 현재가 여기랑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종목들을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들고 계신 분들 있으면 버티십시오. 버티세요. 아셨죠? 버티시고 그 다음에 그 MG 새마을금고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거는 부동산 주기가 10년은 아니지만 그죠? 대충 1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냥 늘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도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됐던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다 있어요. 돌고 돌아서 제자리인데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막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조정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온갖 잔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더 이상 머릿속에 지식을 넣지 마시고 그냥 주무세요. 아셨죠? 개미들이 투매 많이 하고 나면 급반등 나오는 거 아시죠?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 아니까 힘내서 견디시려고 제 방송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제가 무슨 물 종목 추천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그죠? 그런 거 안 해드리고 종목 진단도 안 해드리는데 왜 제 방송을 끝까지 보세요? 어쨌든 견디게 해드리니까. 맞죠, 그죠? 견디세요. 아셨죠?
그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는 반복된다. 예, 똑같습니다. 아까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똑같죠? 하나라도 틀린 거 있어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시고, 오늘의 급등주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그 오늘의 급등주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기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요거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싸우고 있죠, 그죠? 광물 제재, 뭐 수혜주들, 갈륨하고 무슨 뭐 게르마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쭉 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중국 광물 수혜주들은 이번에 좀 더 갈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이 갔던 거 말고 새로운 것들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날이 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저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